병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그 습관,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는 목욕이 수명을 자그마치 10년이나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70이 넘으셨다면 더 그렇습니다. 욕실은 집 안에서 가장 따뜻한 공간이 아니라 겨울철엔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알면 좋은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생존 수칙입니다. 오늘 영상은 깔끔하기로 소문난 윤정의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나이는 75. 동네에서 청결로는 둘째라면 서러웠습니다. 평생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목욕을 하셨고 뜨거운 물에 몸을 15분은 담가야 피로가 풀린다고 믿으셨고 때를 밀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는 분이셨습니다.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건 뜨거운 물 덕분이야. 탕에서 땀 쫙 빼고 때 한 번 밀면 그날 밤은 꿀잠이야. 그런데 지난달 바로 그 습관이 어르신을 죽음 바로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 후 목욕을 하셨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기 틀고 탕에 물을 받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개운하게 목욕을 끝내고 나오시려던 순간 욕실 바닥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고 무릎이 풀렸습니다. 어르신은 그대로 욕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며느리가 마침 집에 들러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문을 두드렸더니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빛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답니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눈, 식은땀, 입술이 파래진 얼굴. 며느리가 119를 부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응급실에 오신 어르신은 억울해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씻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말이 위험합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이 지금은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바뀝니다. 혈관이 바뀌고 피부가 바뀌고 회복력이 바뀝니다. 그런데 젊었을 적 습관만 그대로면 사고가 납니다. 검사 결과 어르신은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욕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급격한 혈압 변동을 히트쇼크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다시 뜨거운 물로, 그리고 다시 차가운 공기로. 이 온도 변화가 혈관을 쥐었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혈압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흔들어 놓습니다. 그 충격을 노화한 심장과 뇌혈관이 못 견디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다리는 또 다른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정강이 피부가 가뭄난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여기저기 피딱지가 있었고 붉은 염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노인성 피부염이나 봉화지겸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를 밀고 뜨거운 물에 오래 담그는 습관이 피부의 보호막을 벗겨내서 가려움과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인지 보시면 늘 상위에 욕실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이 집안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따뜻한 방에서 나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고 뜨거운 물로 버티고 다시 차가운 공기로 나오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5가지 목욕할 때 당장 끊어야 할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멈추면 욕실에서 쓰러지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밤마다 긁느라 잠 못 이루는 가려움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는 윤정의 어르신이 실제로 실천한 안전한 목욕 루틴도
시간표처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조회수보다 가족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오래 지켜주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욕실이 훈훈해지기 전에는 절대로 옷을 벗지 마십시오. 윤정이 할머니께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욕실 난방을 미리 켜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뜨거운 물 틀면 금방 따뜻해지는데 난방비 아깝게 미리 켤 필요가 뭐 있냐고요? 바로 이 생각이 첫 번째 위험입니다. 혈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따뜻한 방에서 있다가 차가운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는 순간 피부가 차가운 공기를 맞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 수축합니다. 혈관이 쪼그라들면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이번엔 혈관이 확 늘어나면서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목욕을 끝내고 다시 차가운 공기 속으로 나오면 혈관이 다시 수축하며 혈압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혈압이 널뛰게 하는 것이 히트쇼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울철 욕실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쓰러짐, 실신, 급사 위험 중 상당 부분이 이 급격한 혈압 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심장 질환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 뇌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분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순합니다. 목욕하기 최소 20분 전에 욕실을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온풍기를 켜도 좋고 욕실 난방을 켜도 좋고 난방이 어렵다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 욕실에 김이 차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거실과 욕실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 그리고 옷은 욕실에 들어가서 벗지 말고 욕실 공기가 따뜻해졌다는 확신이 생긴 뒤에 벗으십시오. 춥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혈관은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식사 후 1시간 이내에는 절대로 목욕하지 마십시오. 윤정의 어르신은 그날 저녁을 든든히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목욕을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이 일을 시작합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 조절 능력은 떨어지고 심장 펌프 능력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체온을 내리기 위해 피부 혈관이 또 열립니다. 위장도 피가 필요하고 피부도 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작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지러움, 눈앞이 캄캄함, 식은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식후 저혈압이나 순환 재분배 문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를 하셨다면 최소 1시간은 기다리십시오. 뉴스 한 편, 드라마 한 편, 전화 통화 한 번. 그 정도 여유를 가진 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목욕은 소화가 끝난 뒤에 해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탕에서 나올 때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반드시 30초 동안 3단계를 거쳐 천천히 일어나세요. 윤정의 어르신이 주저앉으신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뜨거운 탕에 15분 정도 앉아 계셨고 몸이 따뜻해졌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려는 순간 세상이 휘청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늘어나 혈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수압이 다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그 압력이 풀리면서 혈액이 중력을 타고 다리로 쏠립니다. 뇌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 어지럼이 오고 휘청하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기립성 저혈압과 유사하다고 설명합니다. 욕실 바닥은 딱딱합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머리를 다치면 그 다음부터는
노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절은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침상 생활과 근육 감소, 폐렴, 합병증이 더 무섭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탕에서 나오기 전에 10초 동안 깊게 숨을 쉬며 몸을 안정시키세요. 둘째, 목욕탕 옆면에 걸터 앉거나 무릎을 꿇고 10초를 기다리세요. 셋째, 손잡이 등에 의지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어지러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천천히 한 번 더 앉으세요. 이 30초가 뇌를 살리고 엉덩이뼈를 지키고 삶을 지킵니다. 여기까지가 생명을 지키는 3가지 방패입니다. 욕실 온도, 식후 1시간, 3단계로 일어나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욕실 사고의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가려움과 염증을 줄이는 2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편안한 노년을 지키는 해독제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이태리 때타월은 당장 치우세요. 윤정의 어르신의 다리를 보고 제가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정강이 피부가 갈라져 있고 피딱지가 있고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안 밀면 근질근질해서 못 살겠다고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때를 밀어서 피부가 망가졌기 때문에 점점 더 가려웠던 겁니다. 여러분이 때라고 생각해서 밀어내는 그 덩어리, 그것은 단순한 노폐물만이 아닙니다. 피부의 각질층과 보호막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이 보호막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잡아주고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장벽입니다. 그걸 거친 타월로 벗겨내면 피부는 알몸이 됩니다. 그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가렵고 따갑고 긁게 되고 상처가 나고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고령층에서 피부 장벽 손상이 반복될 경우 봉화지경 같은 세균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에서 실제로 자주 보는 흐름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비누 거품만 충분히 내서 손으로 부드럽게 씻으십시오. 거친 타월, 떼수건, 강한 스크럽은 필요 없습니다. 깨끗함보다 중요한 건 피부를 지키는 것입니다. 5번째,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냄새가 날까봐 매일 씻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기름샘 분비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젊을 때처럼 피부가 스스로 촉촉하게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뜨거운 물에 알칼리성 비누로 전신을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던 기름막까지 씻겨 내려갑니다. 그 결과는 건조, 가려움, 갈라짐, 염증입니다. 밤에 긁느라 잠이 깨고 낮에 피곤하고 피부가 붉어지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윤정의 어르신께 제가 권한 건 비싼 연고가 아니었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같은 땀이 차는 부위는 매일 부분적으로 씻되 전신 목욕은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피부 보호막을 지키는 쪽이 면역과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는 특별히 엄중한 경고를 드립니다. 물 온도 확인을 발로 하지 마십시오. 당뇨가 오래되면 말초 신경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 감각이 무뎌져서 뜨거운 물에 발을 넣어도 따뜻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화상을 입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당뇨 환자의 상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작은 물집이 큰 상처로 커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괴사 위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시면 물 온도는 팔꿈치로 확인하십시오. 가능하면 간단한 온도계를 욕실에 두십시오. 발 감각을 믿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야 하느냐?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야 하느냐? 지금부터 윤정의 어르신이 퇴원 후에 실천한 안전한 목욕 시간표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딱 3-3 법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은 일주일에 3번 이하입니다. 전신 목욕은 3번까지만 하십시오. 두 번째 3은 물 온도 38도입니다. 뜨끈하다가 아니라 따뜻하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3은 보습 골든타임 3분입니다. 욕실에서 나오자마자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윤정의 어르신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을 목욕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면 가장 먼저 욕실 난방을 켭니다. 난방이 없다면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틀어 욕실에 김이 차게 만듭니다. 그 20분 동안 어르신은 거실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목욕 전에 물을 마시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7시 20분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뻗어 공기를 느껴봅니다. 춥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바로 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샤워기로 발끝부터 천천히 적십니다. 심장에서 먼 곳부터 천천히 물을 묻히면 몸이 놀라지 않습니다. 탕에 들어갈 때는 팔꿈치를 물에 담가 온도를 확인합니다. 뜨겁다가 아니라 따뜻하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탕 안에서는 명치 아래까지만 담그는 반신욕으로 10분, 어깨까지 푹 담그면 심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씻을 때는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만 부드럽게 문지릅니다. 팔과 다리는 거품이 흘러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씻기게 둡니다. 그리고 절대로 떼수건으로 문지르지 않습니다. 나오실 때는 아까 배운 대로 3단계를 거쳐 천천히 나옵니다. 수건으로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닦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욕실 안에서 보습제를 바릅니다.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피부에 가둬두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윤정의 어르신은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밤에 긁느라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피부가 덜 갈라지고 따갑고 화끈한 느낌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욕이 무섭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늙으면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매일 안 씻어도 되나요? 정말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노인 냄새는 땀 냄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면 불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매일 전신을 강하게 씻는 것보다 속옷을 매일 갈아입고 환기를 자주 하고 땀이 차는 부위를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보습제가 너무 비싸요? 어떤 걸 써야 하나요? 비싼 화장품이 핵심이 아닙니다.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대용량 바디로션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자주, 듬뿍, 꾸준히입니다. 비싼 걸 사서 아껴 바르는 것보다 저렴한 걸 사서 매일 듬뿍 바르는 게 피부에는 훨씬 낫습니다. 윤정의 어르신도 10,000원짜리 로션을 사서 욕실에 놓고 건조할 때마다 발라주고 계십니다. 피부가 전보다 훨씬 촉촉해지고 가려움증도 줄었다며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 혼자 사는데 목욕하다 쓰러지면 누가 구해주나요? 독거 어르신이라면 이 3가지는 꼭 지키십시오. 첫째, 욕실 문을 잠그지 마십시오. 둘째, 휴대폰을 비닐에 넣어 욕실 문 가까이에 두십시오. 셋째, 목욕 전에 자녀나 지인에게 지금 씻으러 들어간다고 전화 한 통 하십시오. 30분 뒤에 연락이 없으면 확인해 달라고요. 이 작은 습관이 만약의 순간에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욕실을 데우고 식후에 기다리고 천천히 일어나고 떼수건을 치우고 목욕 횟수를 줄이고 하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몸이 달라집니다. 특히 밤의 가려움으로 뒤척이던 분들은 변화가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약속하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안전하게 씻겠다. 내 몸을 괴롭히는 습관을 내려놓겠다.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내가 결심했다는 표시를 내 손으로 남기는 순간 습관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1분 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목욕 20분 전에는 욕실을 따뜻하게 만드십시오. 거실과 온도 차이를 줄이십시오. 둘째, 식사 후 1시간은 기다리고 들어가십시오. 셋째, 탕에서 나올 때는 3단계로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넷째, 떼수건을 치우십시오. 피부 보호막을 벗기지 마십시오. 다섯째,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십시오. 당뇨가 있다면 물 온도는 발로 확인하지 마시고 팔꿈치나 온도계를 쓰십시오. 윤정의 어르신은 최근 다시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얼굴빛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긁느라 잠을 못 자서 늘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셔서 친구들에게 잔소리하신답니다. 밥 먹고 바로 씻지 마라, 때 밀지 마라. 탕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라.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 안 했을 텐데 이제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목욕은 휴식이어야 합니다. 내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내용들은 씻는 방법을 바꾸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웃으며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떼수건부터 치우십시오. 욕실 온도부터 점검하십시오. 식사 후 바로 욕실로 들어가는 습관부터 멈추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뜨거운 물에 푹 담그고 때를 밀어야 건강하다고 믿는 고집 센 가족이 있다면 말로 100번 설득하는 것보다 이 영상 하나를 공유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겨울을 안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노년 마음 쉼표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